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직수기, 직수기 선택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직수기는 나무, 철제, 플라스틱, 기타 다양한 소재 가공이 가능한 아주 유용한 공구인데요. 인터넷이나 공구상가나 이렇게 가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직수기를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니까 난해하거든요. 아, 저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직수기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직수기를 어떤 직수기를 선택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다양한 소재 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직수기 날이 워낙 또 더 다양해요. 직수기보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직수기 날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건 두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직수기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서 깊은 직수기예요. 대략 한 15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저한테 물려주신 직수기, 아주 유서가 깊죠. 네, 오래됐다 보니까 단점은 부품 수급이 어렵다, 고장났을 때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 아주 취약한 단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막기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 제품 굉장히 만족스럽게 오래오래 사용을 했어요. 아마도 그냥 가볍게 목공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거 선택할래? 딱 하나 집어서 저한테 선택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철제를 자를 일이 생겨가지고 철제를 자를 때 힘이 중요하거든요, 직수기에. 네, 그래서 힘이 좋은 직수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최신형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명을 써볼게요. 네,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할 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세 가지보다도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보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터의 힘입니다. 자, 모터의 힘이 여기서부터 써보면 600와트, 마키다 432구는 450와트, 소비전력이라고도 하죠. 네, 디월트 349, 이 제품은 650와트입니다. 자,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는데 딱 봐도 얘가 숫자가 제일 높죠? 네, 힘이 가장 좋습니다.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모터의 힘. 네, 내가 어떤 소재를 가공할 것인가. 그 소재가 엄청 단단하다. 그러면 모터의 힘이 강한 걸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네, 기능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속도 조절입니다. 자, 15년 전 제품이나 뭐 5년, 4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나 현재 제품이나 이쪽에 보시면 속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네, 속도는 1부터 6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 조절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속도를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RPM이라고도 하고 SPM이라고도 하죠. 분당 이제 왕복 횟수. 그래서 최소 얘 같은 경우는 500에서 최대 3000. 얘 같은 경우는 500에서 3100. 얘는 500에서 3200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엄청 빨라서 더 잘 잘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능 부분에서는 속도 조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각도 조절, 이걸 저희는 베벨 각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판이, 이 세 제품 모두 이 베이스판이 알루미늄이죠. 요게 각도가 이렇게 착착착 조절이 됩니다. 네, 각도는 최대 90도에서 45도. 네, 요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베벨 각도 조절이 요 세 개 모두 가능합니다. 요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이쪽에 보시면 요 하부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네, 오비탈 기능입니다. 3. 오비탈 기능. 자, 오비탈 기능을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비탈 기능이 뭐냐면, 자, 오비탈 기능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톱날이 위아래로만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오비탈 기능을 쓰게 되면,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자, 요 부분이 리테이너 컴플릿이라는 부분인데 베어링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직선 R이 여기서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리테이너 컴플릿이 앞으로 톡톡톡톡 쳐줍니다. 왕복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톡톡톡톡 치니까 톱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작업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직선이나 곡선 이런 거를 자를 때 속력이 빨라집니다. 빠른 작업, 빠른 속력으로 자를 때 오비탈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비탈 기능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필요한 기능이라면 오비탈 기능은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비탈 기능, 모두 다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은, 자, 트리거 스위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넘었죠, 100년 이제. 네, 요 트리거 스위치 요 윗부분에 보면 단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연속 동작 스위치입니다. 얘를 딱 당겨 놓고, 네, 당겨 놓고 단추를 딱 누르면, 자, 손을 놔도 계속 움직이죠. 네, 그 상태에서 딱 풀리게 되면, 네,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 기능이 있으면 손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장시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팔뚝이 저려올 수 있어요. 손가락이 조금 마비가 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연속 동작 기능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방향만 틀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연속 동작. 자, 요 15년 전 제품이나 현재의 제품이나 요 네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변화가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능 하나 좀 더 추가됐으면, 네, 좀 아쉽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직소기가 이 네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직소기가 이 네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속도 조절 부분이 없고, 또 어떤 거는 오비탈 기능이 없고, 베벨 각도와 연속 동작은 다 있는데 속도 조절과 오비탈 기능이 없는 직소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비탈 기능 필요 없어, 뭐 속도 조절도 필요 없어 하시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겠죠. 하지만 나는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는 직소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걸러졌죠. 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에서 어떤 부분이 또 이제 핵심이 되냐면, 블레이드 클램프. 그게 뭐냐면 직소 날을 꽂는 부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직소기 날이 여기에 꽂히죠. 네, 얘도 여기 꽂히고 얘도 꽂히겠죠. 이 체결 방식이 이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제품 같은 경우 뒤로 딱 돌려보면 여기에 육각 렌치가 있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요 직소날을 체결하고 교체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레버식입니다. 레버식. 이렇게 당겨서 직소날을 체결하고 레버를 놓기만 하면 직소날이 딱 물려서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블레이드 클램프. 블레이드 클램프 이 부분이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렌치식이다. 얘도 렌치. 얘는 레버식이죠. 네. 빠르고 편합니다.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편의성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 중에 이 베이스판을 베벨 각도를 주죠.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90도, 이렇게 눕히면 최대 45도까지 눕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베이스판 클램프가 있어요. 베이스 클램프죠. 이 클램프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렌치 볼트를 조이고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베벨 각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각도 조절이 역시 이 녀석은 렌치, 얘도 렌치, 이 녀석은 레버식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 레버식, 얘를 탁 들어서 베벨 각도를 탁탁탁 조절을 해서 다시 레버를 채워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편의성 부분이 렌치, 얘는 레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의성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뭐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 중량도 한몫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시간 작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100g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네. 얘네 무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4번, 중량. 얘는 1.9kg. 마키다도 1.9kg. 디월트는 2.0입니다. 그렇게 뭐 100g 차이가 뭐 큰 차이가 나겠어 하지만 저희가 이 힘 같은 걸 쓸 때 써보면 알잖아요. 아, 여기서 막 1g 차이, 2g 차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안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험을 했을 때, 그 뭐 100g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요. 네. 그 무게감이, 첫 번째는 가벼우니까, 네, 가벼우니까 좀 좋더라고요. 얘는 좀 무거워요. 솔직히. 하지만 뭐 계속 쓰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잘 쓸 수도 있죠. 네. 무게를 보셨을 때 같이 보는 게 뭐냐면 그립감입니다. 그립감. 쓸 데가 없어. 자, 그립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손잡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고무가 이 상부에만 있어요. 근데 두 제품은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쫙쫙 감겨요. 네.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이 손이 편하려면 얘보다는 여기 없죠? 예, 얘보다는 내가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손에 촥촥 감길 때 요때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작업할 때 힘쓰기도 좋고. 네. 그래서 그립감은 뭐 상중하로 얘기한다면 얘는 하. 안 보이시죠? 자, 얘네 둘은 상입니다. 상. 얘도 상. 그래서 그립감은 확실히 이 두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립감 플러스 중량감, 요걸 동시에 봤을 때는 둘 중에 저처럼 이제 힘이 약하신 분들은 예. 근데 다만 모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강한 단단한 걸 잘라야 될 때는 모터 힘이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죠. 네. 뭐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 모터의 사양이 어떻고 경사각 말씀드렸죠. 뭐 그리고 얘 작업 범위는 뭐 정해져 있어요. 뭐 목재는 65mm, 얘도 65mm, 얘는 85mm 힘이 좋으니까. 그리고 뭐 철제는 6mm, 6mm, 10mm 힘이 좋으니까. 네, 뭐 여기에 뭐 빠진 내용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봤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편안함, 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다루려는 소재에 맞는 모터의 힘,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수기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직수기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네. 직수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는 같이 한번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소날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소날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직소날은 요거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네, 이렇게 이제 직소기를 선택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은 직소날을 선택하는 겁니다. 직소기를 구매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날이 동봉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을 하다 보면 직소날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소날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뭐 종류가 직소기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날의 형태를 보고 저희가 이거는 어떤 날이다, 나한테 필요하다, 요거는 어떤 날이다, 요것도 나한테 필요하다, 요렇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소날. 직소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철제용, 두 번째는 목재용. 철제와 목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보이시나요? 네, 이쪽이 철제, 이쪽이 목재입니다. 톱날, 톱날의 간격, 톱날의 간격이 철제는 굉장히 오밀조밀 촘촘하죠. 그런 반면 목재용은 약간 철제용보다 듬성듬성 있죠. 네, 이렇게 보시고 목재용인지 철제용인지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만들어진 소재도 다릅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소재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고,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뭐 장사하셔야죠. 네, 그래서 직소날은 목재용, 그리고 철제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톱날, 간격. 목재용은 철제용에 비해 톱날의 간격이 넓다. 철제용은 좁다. 아주 좁다. 제가 목재용으로도 철제를 잘라보긴 했어요. 그랬는데 톱날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뭐 소재도 다르긴 하지만 이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공하고자 하는 소재에 맞는 톱날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목재용과 철제용은 각각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곡선용과 직선용. 철제도 역시 곡선용과 직선용으로 나눠집니다. 자, 직선용과 곡선용은 날폭의 차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얘는 가로로 봤을 때 날폭이 넓죠. 얘는 날폭이 좁죠. 네, 이 폭을 보고서 폭이 좁으면 곡선용입니다. 날폭. 곡선형은 좁다, 직선형은 넓다. 철제형도 동일합니다. 곡선용은 좁다, 직선용은 넓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나눠집니다. 뭐냐면, 자, 철제형은 솔직히 여기서 더 나눠지진 않고, 철제형은 여기서 뭘로 나눠지냐면 이제 소재로 나눠져요. 네, 뭐 대표적인 소재로 얘기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스텐, 알루미늄, 그리고 뭐 그냥 철, 얘보다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나눌 수도 있겠죠. PVC, PVC 말씀 안 드렸죠? PVC 하시는 분들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PVC 전용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입니다. 네. 근데 PVC, 플라스틱 같은 거 자를 때 목재용을 많이 써요. 그래서 PVC는 여기다가 가볍게 쓸게요. 같이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섬세함을 찾으시는 분들, 전문인들은 PVC 전용날을 찾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철제용은 소재에 따라 나눠진다. 그리고 목재용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어려워요. 뭐냐면 클린컷.
클린 컷이랑 여기 페이스트 컷. 이 클린 컷과 페이스트 컷의 차이점은 뭐냐면 날 간격입니다. 자, 클린 컷 말 그대로 깨끗한 단면입니다. 페이스트 컷 얘 같은 경우는 빠른 절단 대신 빠르게 자르니까 어떻겠어요? 단면이 깔끔하진 않겠죠? 천천히 자르면 깔끔해요. 예, 하지만 날로만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클린 컷과 페이스트 컷으로 나눠진다. 자, 클린 컷과 페이스트 컷의 차이점은 날 간격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림을 두 가지로만 그릴게요. 클린 컷은 톱날이 차, 차. 아이, 잘 그렸다. 네. 클린 컷은 요 부분, 요 날 간격이 좁다. 자, 페이스트 컷. F로 쓸게요. 페이스트 컷은 에이, 요 부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 부분이 날 간격이 넓다. 그림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글씨도 잘 못 쓰죠. 네. 그래서 클린 컷은 날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같은 곡선용이어도 클린 곡선용이 있고 페이스트 곡선용이 있고 직선용이어도 클린 직선형이 있고 페이스트 직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 간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표를 이 설명에 빗대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브랜드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소기가 이 브랜드의 것이어야 이 직소날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아에게, 블랙앤데커, 보쉬, 디월트, 페스툴, 히타치, 마키다, 메타보, 스킬, 점점점 거의 다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철제용이냐 목재용이냐입니다. 목재용은 우드라고 적혀져 있고요. 철제용은 메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메탈 뒤에는 소재명이 적혀져 있는데 샌드위치로 되어 있죠. 저는 샌드위치 판넬용을 산 겁니다. 만약에 스테인리스를 가공한다 그러면 여기에 스테인리스라고 적혀진 걸 선택하시고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이라고 적혀진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목재의 경우는 첫 번째는 직선형이냐 곡선형이냐인데 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형이면 얘는 곡선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죠. 그러면 얘는 직선형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곡선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클린 컷이냐 페이스트 컷이냐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숫자 얘 같은 경우는 날과 날의 간격이 3mm 얘는 4에서 5.2mm 이게 넓은 건지 좁은 건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보는 겁니다. 페이스트 컷 아하 얘는 빠른 절단 그러면 빠른 절단이니까 날 간격이 넓은 거구나. 4에서 5.2면 넓은 거구나.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트 컷 3mm 직선형 중에 3mm는 넓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클린 컷이라고 적힌 거는 1에서 1.2mm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1에서 뭐 1.5mm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클린 컷은 1에서 1.5 사이에 적혀져 있겠구나. 날 간격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일단 50% 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고요? 자, 이제 날에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나무의 두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장, 세 가지 장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장. 전장은 요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0에서,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옆으로. 자, 0에서 110cm까지가 전장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톱날이 달린 부분, 여기를 우리는 날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0에서 여기 74가 흰색으로 써졌죠? 74mm까지가 날장이다. 네, 날장. 날장 요 위에는 이제 블레이드 클램프에 체결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날장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유효장. 보시가 이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딱 여기가 끊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 딱 갖다 대보면 알아요. 아, 유효장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자를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얇은 것도 되고. 그렇지만 유효장보다 이렇게 갖다 대는 지금 유효장보다 크죠? 예. 유효장보다 지금 커요. 그렇다면 뭐 톱날 안에 들어가는데, 그죠? 톱날 요 끝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끝에는 보이죠? 여기? 얘 이걸 못 잘라? 예, 못 자릅니다. 왜? 직소기 같은 경우는 왕복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로 한번 볼게요. 제가 천천히 움직일 건데 톱날이 왕복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최아래로,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길이와 맨 위로 올라갔을 때의 길이, 여기가 틈이 생기죠. 요걸 왕복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월트 같은 경우는 DW349는 2cm예요. 2cm. 2cm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2cm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맨 끝에 걸렸죠. 여기서 2cm 위에, 2cm 위에, 여기 보시면 2cm죠.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막기다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그러면 1.8 여기까지도 가능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윗부분은 배제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장, 예, 유효장 안에, 요 유효장 안에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유효장 밖에 있으면 1.8cm 또는 2cm 그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날이 여기서 2cm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여기 딱 부닥뜨려요. 끝에 부닥뜨리면 날이 휘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블레이드 클램프가 깨지거나 아니면 내 손목이 다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장, 요 유효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안전한 범위라는 거고, 기계를 명확히 내 기계를 알고 있다면 그 왕복 길이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가 맥시멈이다 라는 것도 2cm 또는 1.8cm 여기까지 나는 이 날로 재단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직소기 선택 요령 그리고 직소날 선택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요거 이제 설명 끝난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가 요 녀석 고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뚜껑을 열게 되거든요. 네, 내부 구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열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또 교체해야 될 게 여기 블레이드 클램프예요. 블레이드 클램프 같은 경우 이제 파손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작업을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힘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렌치 볼트를 너무 강하게 조여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부 속 모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직소기가 어디가 고장이 났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요 부분의 이름이 블레이드 클램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블레이드 클램프는 직소 날을 이렇게 꽂았을 때 직소 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 가운데 쪽으로 보면 실금이 보이죠. 근데 얘가 날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꽉 돌려주니까 요 가운데 부분에 금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직소기를 작동을 시켰을 때 얘가 상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떨려요, 날이. 예, 이렇게 날이 떨릴 때 의심해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블레이드 클램프입니다. 부품 번호는 마키다 직소기 부품 32번 부품이에요. 32번 부품 블레이드 클램프라고 해가지고 얘를 주문을 하셔서 얘만 교체를 하시면 또 새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6각 렌치 볼트 있죠. 이게 하나, 두 개가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6각 렌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걸 교체를 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할 겁니다. 얘를 분해를 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우선 이 부분 베이스판을 분해를 할 거예요. 돌려서 빼주고 부품은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잘 해주세요. 얘를 풀는 이유가 여기에도 볼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덮개 있죠. 덮개 추운 데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따뜻한 데서 하세요. 자, 덮개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야겠죠. 뚜껑을 제가 지금 나사를 이렇게 놔두고 있잖아요. 요거 이따가 이제 조립을 할 때 뭐 거의 비슷하게는 되지만 간혹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지금 얘 모양대로 요렇게 풀고 있습니다. 풀러서 위치에 맞게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립할 때 요 모양대로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풀르면 뚜껑이 열릴 거예요. 뚜껑 열 때 조심하세요. 뭔가 하나 옆으로 탕 튕겨 나가는 순간 스프링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또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웬만큼 빼면 앞에 요 스프링 요걸 빼주고 이렇게 놔둘게요. 자, 어때요? 모양이 잘 나왔죠? 네, 이따가 조립할 때도 요 그대로 다른 데 건드리시지 마시고 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보면 자, 아마추어 있죠? 아마추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얘도 지금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얘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소리가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안 돈다. 그럼 요걸 교체하시면 돼요. 회전하는데 뭐 회전이 안 되고 드드득 막 이러면서 약간 타는 듯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죠. 아마추어 아니면 여기 카본 브러쉬 요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웬만큼 써가지고는 뭐 그렇게 또 닳지도 않아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다니까 요 부분
나중에 교체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모양 잘 기억해 뒀다가 요것만 살짝 빼줍니다. 조심히 빼볼게요. 자, 일단 낄 때도 잘 껴야 되기 때문에 뺄 때도 잘 빼야 됩니다. 자, 요렇게 뺐습니다. 딱 요 모양이죠. 네, 그러면 요 부분 렌치 있죠?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습니다. 대략 뭐 한 2? 2 아니다. 그러면 2.5겠죠? 네, 2.5 해서 풀어줄게요. 자, 렌치가 고장난 건 아니니까 렌치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풀고 또 풀고 이걸 풀었더니 자, 어때요? 분리가 됐죠? 자, 이 부분에 있는 육각 렌치 이거는 그대로 쓸 겁니다. 네, 잘 풀러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요건 요건 깨진 거, 이거는 새 거, 모양이 똑같죠? 예, 요대로 얘만 교체하면 됩니다. 구멍 잘 맞춰서 여기 보시면 아래 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홈이 있는 부분이 이제 날이 껴지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막힌 부분이 위로 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자, 잘 맞추고 자, 이런 장비를 다룬다는 게 사실은 장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얘도 좀 어느 정도 고쳐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네, 뭐 고치기 싫으면 새 거 사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요 블레이드 클램프 이거 하나 가격이 대략 뭐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3,500원짜리 본인이 직접 요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다 하면, 그죠? 3,500원으로 이거 제품이 대략 7만원 정도 하죠. 예, 7만원 버는 거예요, 새 거 하나 사는 거보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런 부분 고장 난 거는 고쳐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게 또 돌리면 새 거 또 망가지죠.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여기 빠졌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뭐 꼭 지금 해주지 않아도 돼요. 얘는 어차피 이따가 날 체결할 때 꽂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분해한 거 그대로 조립할 겁니다. 잘 맞춰야겠죠. 자, 이렇게 맞추면, 자, 거꾸로 꽂았죠? 아이고, 거꾸로 꽂았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굳이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마키다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자, 구리수가 아주 많이 잘 발라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 위치 잡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죠. 자, 빠진 그대로 조립할 겁니다. 조립할 때 아까 자, 요것도 위치 잘 잡아서 차근차근 자,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잘 조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 피스제가 순서대로 놔뒀었죠? 순서대로 조립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막 썼어요. 이게 뭐 고장나면 새 거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장비 하나 구하는 것도 얼마나 눈치 봐가면서 사요. 그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이 장비 하나 살 때마다 와이프 눈치를 좀 보거든요. 이거 사도 될까? 그래서 나 이런 게 꼭 필요한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얻은 장비들입니다. 자, 이제 날 꽂는 거 꽂아 볼게요. 자, 꽂고 조여서, 이때 이거 너무 세게 돌리면 또 쪼개져요. 그러니까 힘을 적당히, 딱 길이가 요만한 게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요만큼만 힘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최대 힘을 실을 필요는 없어요. 딱 요 정도만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날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상하로만 움직이죠? 좀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깨진 걸 쓰면 이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움직이는데, 이게 언제 심해지냐면 이제 나무를 자를 때 그게 진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날이 팡 하고 날아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떨림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블레이드 클램프를 반드시 의심해 주세요. 딱 봐가지고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자, 수리 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블레이드 클램프 사실 때 한 개만 사지 마시고 여분으로 몇 개를 더 사두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씁니다. 한 3개 정도면 내가 쓰기 싫을 때까지 씁니다. 웬만해서 깨지는 게 아닌데 이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지내다 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쪼이다 보면 너무 세게 쪼일 수도 있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부품 교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입니다. 자, 오늘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